이른바 세대 구도라고 하는 것이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또 계층 간 구도라고 하는 갈등이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여러 가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나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지역구도 하나만이 존재하던 갈등 구도에서 계층 간, 세대 간, 그다음에 가치 간 갈등들이 말하자면 서로 교차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다원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네. 기존의 지역구도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이런 새로운 갈등 구도에서 발견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네. 점에서 저는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점을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다름이 대립으로 가고 폭력으로 가고 어떤 그와 같은 좀 양상으로 간다면 걱정스럽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 저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째는 소통이고 두 번째는 관용이고 세 번째는 연대입니다. 예. 소통이란 것은 상대편의 이익을 이해하고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죠. 두 번째 관용이란 것은 서로 견해가 다를 때 서로 이익이 갈등을 하고 대적할 때 그 이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반대 세력에 대해서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연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정치적 소수자에게 더 힘을 가진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네. 이런 어떤 세 가지 원칙이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작용을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젊은 층들은 우리 사회 갈등과 그 해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준석 씨? 네, 사실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또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는데요. 그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걸 보면은 저희 젊은 세대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주화나 산업화 과정 속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에서는 조금 더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간접 경험하는 세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얘기하는 통합이 과연 지금 저희는 가치의 대립을 넘어서 어느 정도 소외의 측면에서 이런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외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과거 2010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렸던 멘트가 뭐였냐면은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그런 것처럼 이번에 박근혜 당선인이 말한 여러 가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 경제부터 시작해서 100% 대한민국, 내 꿈이 이루어진 나라 이런 것 중에 어느 정도 우리 청년의 어떤 그 소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조금 더 진지한 접근을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바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갈등에 또는 지역적인 갈등에 있어서 우리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자유롭고 이번 선거에서도 그것을 자유로운 투표 상황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자유로운 그런 새로운 어떤 대통합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론이나 이런 자리에 나가면은 항상 지역 대립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소외의 측면에서 그 세계대 간의 소외의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통합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번에 당선인께서 청년 특위를 따로 설치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청년이 느끼는 그런 소외감이라는 것이 어떤 특위라는 형태로 국민 대통합위는 또 국민의 대통합위대로 과거 역사의 문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고 청년은 그 청년을 위한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당선인께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청년이 느끼는 소외감을 말씀하신다면요. 중장년층이 느끼는 소외감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그 과거에 대한 것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불합리함보다는 미래의 어떤 불합리함에 대해서는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공정한 사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쩌면 정책적인 면에서도 보면은 선거에서도 경향성이 나온 것이 정책적인 이슈보다는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에 20대가 더 많이 반응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사회 구현됐는지 아니면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은 앞으로 기성세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전재원 씨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박 당선인께서 사회적인 대통합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진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진단 자체가 아니라 그 진단에 따른 처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대통합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통합이란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저는 인식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국민들이 갈등이 있다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불필요한 갈등이 없어진다면 국민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넘어서 어떤 국민들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